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1년 상시 1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이요. 문제 4번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하고 나왔죠. 얘가 총 배점이 20점이고요.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1번 문제, 2번 문제하고 두 문제가 나왔는데 이 두 문제 전부 다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매크로 작업이라는 이 시트에서 하래요. 그래서 매크로 작업 시트로 이동했더니 지금처럼 이런 이제 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문서에 작성하고 실행해라. 각 5점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동그라미 1번부터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이제 F4번부터 시작해서 F10번 영역 그랬습니다. F4번에서 F10번이다. 그럼 지금 평균이 빈칸으로 되어 있죠. 이 영역이요. 이 영역에 프로그램별 시착률의 평균을 계산하는 그 매크로를 생성해서 실행해라. 매크로 이름은 평균이다. 그때 이제 평균 값을 계산하라 그랬죠. 그때 이제 에버리지라는 요 함수를 이제 사용하래요. 그때 이제 개발 도구의 삽입에 가게 되면 양식 컨트롤이 있고 그곳에 보게 되면 단추라는 게 있는데 이 단추를 동일한 시트 B의 12번에서 C의 13번 그 영역에다가 생성하고 텍스트를 이제 평균으로 그렇게 입력을 하래요. 그리고 단추를 클릭할 때 그때 이제 평균 매크로가 실행이 되게 그렇게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단추를 B의 12번부터 시작해서 C의 13번 그럼 지금 요 영역이죠. 이 영역에다가 만들어 주래요. 그럼 일단은 우리가 단추부터 만들고 시작하자고요. 자, 우리 개발 도구라는 요 메뉴에 찾아가게 되면 우리 삽입이라고 있죠. 여기서 이제 양식 컨트롤에 첫 번째 거요. 첫 번째 거 요거 단추 이제 클릭해 주고요. B의 12번 셀에 찾아가서 쭉 드래그해서 C의 13번까지 이렇게 이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매크로 지정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뜹니다.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 써라. 그렇게 나타나죠.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은 뭘로 하래요? 평균으로 하래요. 평균. 해서 이곳에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이제 평균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요 평균이라는 매크로를 우리가 기록해야죠. 해서 기록 단추 요거 클릭해 주고요. 클릭하고 나면 지금처럼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이렇게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 만나 확인해주고 매크로 저장 위치 현재 통하면서 만나 확인하고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땅 하고 누르는 순간 매크로가 켜지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키보드 마우스 움직이는 게 다 기록에 남으니까 우리가 불필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지금처럼 여기 기록 중지 떴고요. 우리 상태 표시를 봐도 우리 기록 중지 이 아이콘이 떴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크로가 켜졌다는 얘기요. 매크로 켜졌으니까 이제 우리가 평균값만 구해주면 되겠죠. 해서 F의 4번 셀 찍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는이라고 쓰고 우리 에버리지하고 써주면 되겠죠. 해서 에버리지라고 이렇게 써주고 우리 1주, 2주, 3주, 4주 요 4개의 평균값을 구해주세요라고 해서 요렇게 범위 지정하고 가로 닫고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평균이 이렇게 나왔대요. 그럼 이거를 이제 채우기엔들 쭉 해주면 되겠죠. 해서 밑으로 채우기엔들 쭈르륵 해주면 끝이요. 그럼 이제 평균값 다 구했어요. 구했으면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 주라고요. 클릭하고 나서 이제 기록 중지해 주면 됩니다. 자, 기록 중지요. 자, 기록 중지하게 되면 이제 끝났어요. 끝났으면 여기에 이 단추의 이름도 변경해 줘야죠. 그래서 단추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그리고 나서 텍스트 편집에 들어간 다음에 단추 1이라고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이제 평균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죠. 글씨 다 썼으면 또 다른 곳 아무 비어있는 셀이나 클릭해주면 돼요. 그럼 이제 다 했어요. 그럼 이제 이 평균 매크로가 되나 안 되나 확인해야 되니까 평균값 구해놓은 거 있죠? 이거 다 지워버리고요. 그리고 요 단추 한번 클릭해 보자고요. 평균이라는 단추 클릭했더니 평균값이 이렇게 짜잔하고 나타났죠?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것도 이제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동그라미 1번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보니까 A의 3번에서 F3번 영역에 라고 했습니다. A 3번에서 F3번이다. 그럼 지금 이 제목들이 써져 있는 이 셀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에 글꼴 색은 표준색 노란색, 그리고 채우기 색은 표준색 빨간색을 적용하는 매크로를 생성해서 실행해라.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은 서식이다. 그때 이제 도형에 보게 되면 기본 도형이라고 있고 그 기본 도형에 들어가게 되면 빗면이라는 게 있는데 이 빗면을 동일한 시트 2의 12번에서 F13번 그 영역에다가 생성을 하래요. 생성하고 그때 텍스트를 서식으로 입력한 후에 도형을 클릭할 때 서식이라는 이 매크로가 실행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얘도 일단 도형부터 만들고 시작해야 되겠죠. 그때 이제 2의 12번에서 F의 13번이래요. 2의 12번부터 F의 13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여기다가 이제 빗면이라는 그 도형부터 만들자고요. 자, 우리가 도형을 삽입할 때는 우리 삽입이라는 메뉴 찾아가면 되겠죠. 그래서 삽입이라는 메뉴 가게 되면 지금처럼 여기 도형이라고 있고, 이 도형에 들어가면 지금처럼 기본 도형하고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빗면이라는 게 얘죠, 얘. 요거 이제 클릭해서 만들어 보자고요. 자, 해서 빗면 선택해 주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2의 12번부터 시작해서 F의 13번 그 영역에다가 이렇게 이제 도형 만들어 주면 됩니다. 만들어 놓고 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뜨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 양식 컨트롤에 우리가 단추를 만들었을 때는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바로 떴어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도형을 만들었을 때는 뜨지 않죠. 뜨지 않으니까 그냥 이 도형 만들었을 때는 이 도형에 글씨 먼저 집어넣고 시작하자고요.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텍스트 편집에 들어가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 제목을 서식으로 그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도형에다가 우리가 매크로 지정해주면 되겠죠.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매크로 지정하고 들어가주면 됩니다. 들어가면 지금처럼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이렇게 떴어요.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은 서식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서식하고 써주면 되겠죠. 서식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우리 기록 버튼이요. 기록 버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면 이제 매크로 이름 만나 확인하고 저장 위치, 현재 통화 문서 만나 확인하고 이제 확인 버튼 눌러주면 되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누르는 순간 이제 매크로가 켜지는 거예요. 확인 눌렀더니 지금처럼 아래쪽에 보니까 기록 중지 단추가 이렇게 표시가 됐죠. 그러면 이제 매크로 켜졌다는 얘기요. 그러면 이제 서식 지정하자고요. 자, A의 3번 셀부터 시작해서 F의 3번까지 싹 다 범위 지정해 주고요. 그때 이제 글꼴은 표준색 노란색으로, 채우기 색은 표준색 빨간색으로 그렇게 적용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글꼴 색은 우리가 여기서 바꿔주면 되고, 채우기 색은 여기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글꼴 색 찍어주고요. 표준색 노란색이라는 거 요거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채우기 색깔 찍어주고, 표준색 빨간색 해서 찍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색깔 서식 다 바꿨습니다. 다 바꿨으면 이제 끝났죠. 끝났으니까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주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기록 중지요. 자, 기록 중지 우리 상태 표시를 살게요. 자, 기록 중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도 이 매크로도 되나 안 되나 확인해야 되니까 여기에 지금 설정된 거 있죠? 요거 이제 글자 색은 까만색으로, 그리고 셀의 색깔은 뭐 아무거나 다른 색으로 이제 바꿀게요. 바꿔놓고 요 서식 단추 한번 클릭해 보자고요.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글자 색은 노란색, 그리고 채우기 색은 빨간색 그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럼 요 서식이라는 매크로도 정상적으로 이제 실행되는 거 확인했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매크로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차트 작업이라는 이 시트에서 하래요. 자, 차트 작업 시트로 먼저 이동부터 하자고요. 이동했더니 지금처럼 이런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 있습니다. 자, 요거 좀 크게 할게요. 자, 요런 데이터가 있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요런 차트를 이제 만들었대요. 요 차트를 이제 수정하는 거죠. 그때 이제 문제 그림을 보게 되면 지금 우리한테는 차트를 이렇게 해서 만들어 줬는데 이거를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라 그거예요. 자, 문제를 보니까 이제 여기 주요 표시하고 나왔죠. 당구장 표시 보니까 차트는 반드시 문제에서 제공한 차트를 사용해라. 만약에 신규로 작성하게 되면 0점 처리된다 그거요. 그러면 이 차트를 가지고 우리가 막 수정하다가 차트가 막 이상해졌어요. 이상해졌다고 이거를 삭제하고 내가 다시 만들면 안 된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차트를 가지고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동그라미 1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동그라미 1번이요. 동그라미 1번 보니까 생산단가라는 그 계열이 있는데 그 계열이 제거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시오. 그러고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거 보게 되면 이제 목표량도 있고요. 생산량도 있고, 그 다음에 생산 단가도 있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 문제 그림에 보게 되면 목표량하고 생산량하고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제 생산 단가, 요거 이제 삭제하면 되겠죠. 요 생산 단가요. 생산 단가가 지금 회색 막대기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요거죠, 요거. 그래서 생산 단가라는 거, 요 막대기 클릭해주면 모든 생산 단가가 다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만 눌러주면 돼요.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산 단가가 삭제가 됩니다. 삭제가 되고 목표량하고 생산량 이 두 가지만 남았죠. 이렇게 하게 되면 동그라미 1번 끝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니까 차트의 종류를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변경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차트 영역, 차트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런 곳 이제 선택해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여기서 이제 차트 종류 변경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해서 차트 종류 변경 선택해주고요.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변경해라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세로 막대형 선택해주면 되겠죠. 세로 막대형에 들어가서 묶은 세로 막대형이 이 첫 번째 거요. 해서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 버튼이요. 확인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동그라미 2번도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 보니까 이제 세로축의 최소 경계는 500으로 그리고 최대 경계는 1500으로 주 단위는 200으로 그렇게 이제 지정하래요. 세로축 그러면 지금 이곳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세로축에서 우리가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축서식 창이 이렇게 이제 뜹니다. 뜨면 여기서 이제 경계값, 최소값이다, 최대값이다 해서 이곳에서 우리가 변경시켜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최소 경계는 500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지금 이곳에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 우리가 500 하고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최대 경계는 1500으로 하래요. 해서 최대값으로 내려가서 여기다 이제 1500 하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 단위는 200으로 지정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 단위가 기본이 주 단위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지금 100으로 돼 있는데 요것만 이제 200으로 그렇게 이제 수정해 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 축서시 요 창이 이제 닫아버리자고요. X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최소값은 500이다. 최대값은 1500이다. 그리고 주 단위는 200이다 해서 200단위로 이렇게 값이 커지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우리 문제 그림이랑 똑같아졌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보니까 각 계열 그러면 이제 목표량하고 생산량하고 두 가지 모두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모두 다 세탁기 요소에만 데이터 레이블에 값을 표시해라. 그리고 레이블의 위치는 바깥쪽 끝에 이걸로 이제 지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문제 그림 봤을 때 세탁기만 이렇게 두 개의 막대기에 이렇게 이제 데이터 레이블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죠. 요거 이제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우리 목표량부터 할게요. 목표량이라는 거 파란색 막대기니까 파란색 막대기를 선택하게 되면 모든 파란색 막대기가 지금처럼 이렇게 다 선택이 됩니다. 다 선택이 되면 우리는 세탁기 거만 그렇게 할 거니까 세탁기만 한 번 더 클릭해주면 돼요. 클릭하게 되면 이 막대기 하나만 선택되죠. 그 상태에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데이터 레이블 추가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곳에 값이 이렇게 표시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생산량도 그렇게 해야죠. 생산량이 주황색이니까 주황색 막대기 선택하게 되면 모든 주황색 막대기가 다 선택돼요. 그 상태에서 우리는 세탁기만 그렇게 할 거니까 세탁기만 한 번 더 클릭이요. 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이 막대기 하나만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데이터 레이블 추가 선택해주면 돼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됐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우리가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시켰더니 값이 이렇게 추가가 됐고 문제에서 시킨 대로 레이블의 위치가 바깥쪽 끝에 이걸로 이제 지정돼서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여기 바깥쪽 끝에 이게 아니라 만약에 다른 걸로 나왔다면 우리가 그 데이터 레이블의 위치도 우리가 변경을 시켜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4번 문제 끝이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니까 차트 영역에 그림자는 안쪽 가운데로 그리고 테두리 스타일은 둥근 모서리로 그렇게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 차트 영역 그랬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런 곳에서 우리가 더블 클릭해주면 돼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차트 영역 서식창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때 이제 우리 그림자부터 바꾸자고요. 그림자는 안쪽 가운데로 하래요. 자, 그림자는 우리 효과에 들어가면 있겠죠. 그래서 효과라는 거 요거 찍어주고 그리고 나서 그림자 이곳에 있죠. 자, 이곳에서 이제 미리 설정이라는 거 이쪽에 들어가서 안쪽 가운데라는 거 그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 선택해주고 안쪽 중에서 가운데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만 해주면 우리 여기까지 끝이요. 그 다음에 테두리 스타일은 둥근 모서리로 그렇게 지정하래요. 테두리 스타일은 우리가 채우기 및 선이라는 거, 요 앞에 있는 거, 이곳으로 들어가면 되죠? 이곳에 들어갔더니 테두리라고 있습니다. 테두리라는 거 이제 선택해 주게 되면 제일 마지막에, 제일 밑에 둥근 모서리 하고 있습니다. 둥근 모서리 요거 체크만 해주면 끝이요. 그럼 이제 차트 영역 서식 다 지정했으니까 X 버튼 누르고 빠져나가자고요.
빠져나갔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모서리도 둥글게 바뀌었고 그림자도 이렇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동그라미 5번까지 문제 다 풀었으니까 우리 문제 그림이랑 내가 만든 거랑 똑같은지 다른지 어디가 다른 부분이 있나 없나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렇게 했더니 이제 전부 다 맞게 다 설정이 됐죠. 그러면 이제 우리 차트까지 문제 다 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타 작업에 있는 거 매크로 작업이랑 차트 작업이랑 이 두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두 문제도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었어요. 그냥 늘 기출문제에 나오던 형태로 그냥 나왔으니까 크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도 문제 풀 수 있을 겁니다. 이 두 문제도 동영상 끄자마자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 헷갈리거나 잘 안 되는 게 있다라고 했을 때는 꼭 반복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